전 민정수석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 적합한지의 검증을 시작으로 검찰이 조국 일가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 중입니다. 사모펀드 흐름을 조사하던 중 버닝썬 사태 때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청경도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의혹인 부분이 많아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부분만 이용해서 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버닝썬 사건이 찝찝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클럽 버닝썬의 메뉴판을 예시로 클럽에서 와인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통 음식 메뉴판에 그림이 있으면 메뉴 고르기가 쉽던데 와인은 그림이 있다고 해서 메뉴 고르기가 더 수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닝썬 메뉴라고 하면 만수르 세트를 기억하실 텐데요. 아르망드 브리냑의 11리터 한 병과 일반 용량 10병, 그리고 루이 13세를 포함한 세트 메뉴였습니다. 본 이미지는 술을 단품으로 주문했을 때의 가격 메뉴판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클럽에서 주류 판매 정책에 대해 잘 몰라서 확실하진 않은데요. 블로그 설명을 보면 우선 기본 메뉴를 시키고 추가했을 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메뉴에서 저라면 어떤 품목을 시켰을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마셔본 술을 마셔보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엔젤브릿을 주문해보고 싶은데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크리스탈로 권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술의 입고가, 즉 버닝썬에서 수입사로부터 술을 구매한 가격에 관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 대략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클럽이든 레스토랑이든 업장에서 마시면 술값에 술뿐만 아니라 장소 이용, 그리고 서비스 등의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같은 술을 클럽 입고가로 사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가격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시기 위해 실제 술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찾은 곳은 와인서처라고 하는 사이트로 어플로도 있으니 다운받아 두시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이트는 G마켓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으로 전 세계 와인샵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 품목을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고 저는 해당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와인샵들이 올려놓은 가격의 평균 가격을 기재했습니다. 단 이 가격은 국내에서 구매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세, 즉 수입된 술에 매겨지는 세금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사가 생산자와의 가격 협상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만 샀을 때와 네 캔을 샀을 때 맥주 캔 개당 가격이 다른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와인 가격이 와인서처에서 보여지는 국제 시세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돈페리뇽 같은 경우 와인서처의 국제 시세는 약 23만 원이고 코스트코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메뉴에서 와인에 해당되는 표기는 샴페인이 있고 제가 메뉴를 둘러봤는데 품목들 모두 진짜 샴페인이 맞았습니다. 양조용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와인은 기포가 없으면 스틸 와인, 그리고 기포가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 샴페인은 스파클링의 한 종류로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아니지만 와인과 관련된 술로는 루이 13세가 있습니다. 메뉴판에 따로 분류되어 있고 술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에 속합니다. 보통은 와인 생산자, 즉 와인을 생산하는 회사를 와이너리라고 하고 보르도에서는 샤또, 그리고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라고 하는데요. 샴페인 생산자는 샴페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메뉴판을 제가 타이핑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모에샹동, 돈페리뇽, 페르에주에, 루이로드레, 아르망드 브리냑, 그리고 엔젤이 샴페인 하우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페르에주의 루미너스의 경우 페르에주의 샴페인 하우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샴페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으면 정확히 어떤 샴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려져 있는 병 모양과 가격으로 짐작했을 때 이 샴페인의 이름은 베렐포크입니다. 우선 메뉴판에서 와인 이름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은 각 와인의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매그넘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용량을 의미하는 단어로 용량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와인병의 용량은 750ml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와인 레이블에는 보통 750ml로 표기하고 메뉴판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글래스 6잔, 즉 와인 한 병은 6인분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그넘은 1.5리터, 즉 스탠다드의 2배 용량을 의미하고 제로밤은 스탠다드의 4배 용량인 3리터를 의미합니다. 즉 메뉴판에서 모ët 임페리얼, 모ët 임페리얼 매그넘, 모ët 임페리얼 루미너스 매그넘, 그리고 모ët 임페리얼 루미너스 제로밤은 내용물은 모두 같고 용량만 다른 샴페인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와인이 다른 용량의 병에 담기면 처음에 병입할 때 내용물이 같다고 하더라도 와인이 병 안에서 숙성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병 크기가 클수록 산소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숙성 속도가 느리고 더 균일하게 숙성되어 와인의 품질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해서 일반인도 느끼려면 병 숙성을 30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니 클럽에서는 인원수와 용량 대비 가격을 고려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뉴에 모ët 로제 미니도 있는데요. 내용물은 모ët 샹동 임페리얼 로제와 같지만 200ml 용량으로 이것은 미니가 아니라 쿼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메뉴에 빈티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빈티지가 고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가 자란 해를 빈티지라고 하고 레이블에는 해당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연도 표기가 없으면 넌 빈티지라고 하고 NV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빈티지가 없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에 재배된 포도의 즙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해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뉴에서 빈티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한 종이지만 돈페리뇽과 베렐포크, 크리스탈은 모두 빈티지 샴페인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빈티지 와인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도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해의 연도를 적어 넣어야 하는데 이 메뉴판에서는 올바르게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덧붙여서 보통은 특별히 포도의 품질이 좋았던 해에만 빈티지 샴페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넌 빈티지보다는 빈티지 샴페인이 더 비쌉니다. 메뉴에 로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핑크색의 샴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샴페인은 적포도 품종인 피노누아와 피노미니에 그리고 청포도 품종인 샤도네이를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개의 품종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이 외에도 아르반, 프리메슬리에, 피노블랑 그리고 피노그리와 같은 화이트 품종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화이트 와인과 같은 색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핑크색, 즉 로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은 같은 생산자가 만든 같은 브랜드 와인에서 로제가 화이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모ët 임페리얼과 모ët 로제, 그리고 돈페리뇽과 돈페리뇽 로제는 같은 생산자가 만든 같은 브랜드 와인인데도 로제가 더 비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샴페인은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에서 시작해서 매우 달달한 스위트까지 다양한 당도로 생산되고 남아있는 당분의 정도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 단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메뉴 중 브릿이라는 단어가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당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리터당 잔당이 12g 이하일 때 레이블에 브릿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뉴에 당도에 관한 단어가 없으면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수르 세트에는 아르망드 브리냑 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크리스탈 샴페인을 거부하고 또 다른 샴페인인 아르망드 브리냑을 선택하는데요. 미국인 래퍼 제이지의 쇼미 와듀갓입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제가 버닝썬 메뉴판 샴페인 중에 추천드렸던 크리스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006년 크리스탈의 경영자 루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 중 래퍼 사이에서 유독 크리스탈 샴페인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탈의 부사장인 미셸 진호와의 대화 중에 과도하지 않은 마케팅을 지향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마케팅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고 싶다라는 의미였고, 제 생각에는 대중음악에 이들의 샴페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품질보다는 마케팅 효과로만 보여질 것을 염려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2006년의 인터뷰로 많은 래퍼들은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며 크리스탈 보이콧에 들어갑니다. 1950년대 넬리카티에는 읽고 있던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인 드 브리냑으로 그들의 샴페인 하우스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아르망드 브리냑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며 제이지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했고 래퍼들의 샴페인으로 새롭게 떠오릅니다. 이후 2014년 제이지가 아르망드 브리냑 샴페인 하우스를 인수합니다.